민지 씨, 그 약 지금 당장 내려놔요. 왜요? 그냥 진통제잖아요. 아니에요. 임신부 금기 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아기 심장 멈출 수도 있어요. 잠깐만 그걸 어떻게? 프로스타글란딘 억제. 동맥관 조기 폐쇄 이부프로펜은 지금 절대 안 돼. 지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바보라며. 그런데 왜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민지 씨, 내가 숨기려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28살 약사 강민지는 아버지의 40억 원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다는 재벌가의 아들과 계약 결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남편에게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굴지만 밤마다 전문적인 약학 지식을 중얼거리는 남편.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민지의 뱃속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송파구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민들레 약국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전 9시 정각, 약사 강민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약국 문을 엽니다. 28살이에요. 6년제 약대를 졸업하고 어렵게 국가고시를 합격한 자랑스러운 약사였습니다. 민지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약국 주인 김 사장님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정말 그랬습니다. 민지는 약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환자들에게 정확한 약을 조제해드리고 복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타이레놀 한 통 주세요. 네, 잠시만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식후에 드시고 하루 3번까지만 드세요. 간 건강 때문에 과다 복용은 위험하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강태수와 단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도 따뜻했어요. 저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렸습니다. 아빠, 맛있게 드세요. 우리 딸이 최고야. 하지만 그 평화는 석 달 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지야. 그날 저녁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수많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회사가 망했다. 민지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40억이다.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현실감이 없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혔고 내가 보증 선 것들도 많아서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함께 해결해요.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60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우면서도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강태수 사장님 계십니까? 저는 강태수입니다. 한 회장입니다. 실내에서 얘기하죠. 민지는 차를 준비하고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분의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려왔어요.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빚을 갚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희 집 아들과 따님이 결혼하시면 모든 빚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우리 준서는 3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인지 기능도 많이 저하된 상태예요. 하지만 착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약국에서 계속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 체면을 위해서라도 며느리가 전문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신랑 한준서를 처음 본 건 그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준서입니다. 30살인데 목소리가 정말 밝고 순수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지 누나의 남편이 되었어요.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도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가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정말 큰 집이었어요. 민지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민지 누나, 이제 여기가 누나 집이에요. 준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어디서 주무세요? 저는 옆방에서 자요.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는 새로운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벌어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천장을 바라보며 민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28살 약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이 계약 결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요. 결혼 이틀 후 민지는 다시 약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 민들레 약국의 문을 열었어요. 민지야 왔어? 약국 선배 최수진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32살 5년 경력의 베테랑 약사였어요. 네, 선배님. 결혼했다며? 축하해. 최수진의 말에는 축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씁쓸한 투였어요. 재벌가의 시집 갔다며? 네. 좋겠다. 나는 언제 그런 행운이 올까? 최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약국 일을 하는 동안 민지는 지쳐갔습니다. 결혼 후 첫 출근인데 배려는커녕 힘든 일만 떨어졌어요. 민지야, 오늘 야간 당직 내가 해. 난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선배님. 원래 오늘은 선배 차례였는데 갑자기 바뀐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 누나, 준서였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약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준서 씨? 어떻게 여기까지? 누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 기사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아, 운전기사가 함께 왔구나. 민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최수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지야, 남편분이 오셨네. 여기 손님들 많으니까 밖에서 기다리시게 하는 게 어때? 선배님,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민지는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는 약국 안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진열대의 약들을 하나하나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약이 정말 많네요. 응, 여러 종류가 있어. 준서가 타이레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통약이야. 아플 때 먹는 거. 준서가 상자 뒷면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500mg.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뭔가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간에서 대사되고 CYP21 효소.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약 상자에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준서 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응? 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말했어요. 준서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상했습니다. CYP21은 약물 대사 효소예요. 약대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우연일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준서야, 어디 갔다 왔니? 누나 약국에 갔다 왔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어요. 민지 씨, 준서가 약국에 가서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았어요. 우리 준서는 특별한 아이니까 잘 보살펴 주세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입니다. 네, 어머님.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 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식탁이었어요. 민지, 약국 일은 잘 되고 있나? 네, 회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네. 우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 전문직을 잘 유지하게. 네, 알겠습니다. 식사 후 민지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씀, 약국에서는 선배의 미묘한 태도, 민지는 어디에서도 편할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준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기가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서가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민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준서를 지켜봤어요. 준서는 레고 블록들을 빠르게 조립했습니다. 설계도를 보지도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구조물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입체적이었어요. 준서 씨, 그게 뭐예요? 응,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민지는 그 구조물을 자세히 봤습니다. 약대 시절 배웠던 분자 구조와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준서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준서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화학식 C17H19N53. 민지는 깜짝 놀라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준서는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계속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하이드록실기, 치환하면, 수용성 증가. 민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화학 지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지 누나,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준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생각했습니다. 준서 씨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결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약국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준서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서가 또 약국에 놀러 왔어요. 이번에도 김 기사님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민지 누나, 저 왔어요. 어서 와요, 준서 씨. 민지는 이제 준서의 방문이 조금 반가웠습니다. 최수진의 차가운 태도 속에서 준서만이 유일하게 따뜻했거든요. 준서는 약국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박물관을 구경하는 것처럼 신기해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스피린이야. 해열 진통제지. 준서가 상자를 집어들고 뒷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아세틸살리실산. 그리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 COX-1, COX-2 경로. 민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은 상자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준서 씨,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응? 모르겠어요. 그냥 떠올랐어요. 준서는 순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COX-1과 COX-2는 효소 이름이에요. 약대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최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저 박스들 좀 옮겨줄래? 나는 손목이 안 좋아서. 네, 선배님. 민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준서가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민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준서를 지켜봤어요. 준서는 레고 블록들을 정말 빠르게 조립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구조물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모양이었어요. 준서 씨, 그게 뭐예요? 응,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민지는 그 구조물을 자세히 봤습니다. 화학 분자 구조와 비슷했어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밤 민지는 준서의 잠꼬대를 또 들었습니다. 임상시험, 삼상, 위약 대조군, 해양생물에서 추출한 신약 후보 물질, 독성평가, 동물실험. 민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약 10분 동안 준서는 계속 전문 용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화학, 약물 개발, 임상시험. 모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내용들이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 민지는 약대 시절 은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약물학 전문가셨어요. 교수님, 제가 녹음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의견 좀 주세요. 그래, 뭔데? 민지는 어젯밤 녹음한 파일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김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왜요, 교수님? 이건 제약연구원 수준의 전문 지식이야. 그것도 해양신약 개발 분야. 정말 고급 내용이야.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글쎄, 최소한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나 약학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일 거야. 전화를 끊고 민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제약연구원이었다고? 그날 저녁 민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민지는 조용히 준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이 전부였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레고와 색연필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그림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낡은 연구 노트가 있었거든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한준서 제약연구소 신약개발팀.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잡한 화학식, 실험 데이터, 그래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두 준서의 필체였습니다. 민지 누나? 갑자기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노트를 재빨리 서랍에 넣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응, 그냥 청소하려고요. 고마워요, 누나. 준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준서는 절대 단순하게 기억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에 뛰어난 제약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3년 전 사고가 대체 뭐였을까? 그날 밤 민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준서 제약연구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전 기사가 있었어요. 제약연구소 화재 사고, 연구원 1명 중상. 기사를 읽는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1년 3월 서울 소재 제약연구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약 개발 중이던 연구원 한준서 27씨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며 민지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천재 연구원 한준서, 사고 후 기억상실, 해양 유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무기한 중단.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뛰어난 제약 연구원이었어요.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재 사고를 당했고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민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는 계속 준서를 관찰했어요. 낮에 준서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뭔가를 깊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는 약국 재고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서도 함께 왔습니다. 민지 누나, 제가 도와줄까요? 그래, 저기 있는 약품 박스들 좀 옮겨줄래요? 준서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박스를 옮기다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 약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누나. 괜찮아요. 함께 주어요. 민지와 준서는 바닥에 쏟아진 약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갑자기 멈췄어요. 2개의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약들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응? 무슨 말이에요? 준서가 약병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와파린이고 이건 아스피린이에요.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민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은 준서가 다른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SSRI계 항우울제예요. MAO 억제제와 함께 먹으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올 수 있어요.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서 씨, 어떻게 그걸 알아요? 준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민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한준서예요. 민지 누나의 남편이에요. 준서의 눈에 혼란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지는 준서의 방 밖에서 또다시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위험해. 그 실험은 위험해. 서지혜, 그러면 안 돼. 안전성 데이터가 불충분해. 화재. 연구소의 불이. 민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전문 용어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기억 같았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갑자기 준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준서는 침대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누나, 꿈 꿨어요? 무서웠어요. 불이 났어요. 민지는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깼으니까요. 준서는 민지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지는 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지혜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3년 전 연구소 화재 기사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공동연구원 서지혜 27는 무사했으며 민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서지혜. 준서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이에요. 그날 저녁 민지는 한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준서 씨가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 알 필요 없네. 하지만 저는 준서 씨의 아내인데요. 한 회장님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는 게 준서한테 좋아. 더 이상 파헤치지 말게. 한 회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준서의 잠꼬대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서지혜야, 그 데이터 조작하면 안 돼. 환자들이 위험해. 실험을 중단해야 해. 안전하지 않아. 불이야. 누가 불을 질렀어. 민지는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준서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지금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밤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민지는 준서를 깨웠습니다. 준서 씨 괜찮아요. 꿈이에요. 준서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지 누나, 제가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요. 무슨 일인지 기억나요? 아니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요. 민지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더욱 주의 깊게 준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준서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민지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민지는 약국 근처 산부인과에 들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4주차입니다. 민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건강한 태아고요. 주의사항 잘 지키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준서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서 씨, 저 임신했어요. 준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준서는 일어나서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뭔가 깊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몇 주 차예요? 4주요. 입덧은 심해요?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서의 질문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거든요. 조금 있어요. 준서가 민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찬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생강차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엽산 꼭 챙기셔야 해요.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감기에 걸렸어요. 임신 중이라 약을 먹기 조심스러웠습니다. 약국에서 최수진이 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먹어. 감기약이야. 고마워요, 선배님. 최수진은 바쁜 듯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민지는 약봉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민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약을 꺼냈습니다.
약봉지의 겉면을 보니 종합감기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약봉지를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준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달려와서 민지 손에서 약봉지를 낚아챘어요. 왜요, 준서 씨? 준서는 약봉지를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어요. 이건 준서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톤이 아니라 낮고 진중한 목소리였어요. 이부프로펜이 들어있어. 준서가 성분표를 가리켰습니다.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돼. 태아에게 위험해.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서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해서 태아의 동맥관 조기 폐쇄를 일으킬 수 있어. 심장 기형 위험도 있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했어요. 정말 이부프로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임산부 금기 약물이었어요. 6년간 약학을 공부한 자신도 놓친 걸 준서가 막았습니다. 준서 씨, 어떻게? 응? 준서는 갑자기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준서 자신도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정말요?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최수진에게 따졌습니다. 선배님, 어제 주신 약에 이부프로펜이 들어 있었어요. 응? 그게 어때서? 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부 금기 약물이에요. 최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미안. 바빠서 실수했어. 이건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민지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니까. 최수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준서 씨, 어제 어떻게 그 약이 위험한 걸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약봉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꿈이요. 그게 과거 기억일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준서의 눈에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부터 준서의 잠꼬대는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신경관 형성이 중요해. 엽산이 필수야. 태아 심박수는 분당 120에서 160회 정도가 정상. 양수 검사는 15주 이후에. 그 전에는 위험해. 모두 산부인과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임신이라는 사건이 준서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고 있다는 거요. 며칠 후 민지는 산부인과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준서도 함께 갔어요. 초음파를 찍을 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때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신경관이 보이는 것 같은데 형성이 잘 되고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의학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준서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한 질문이시네요. 네, 신경관 형성 잘 되고 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의학 공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민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준서는 절대 단순하게 기억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안에는 엄청난 지식과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임신 6주차가 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는 약국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세련된 차림의 30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약국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지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디곡신 0.5mg 처방전 조제해 주세요. 여성이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민지는 처방전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어요. 디곡신은 심장질환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처방전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용량이 너무 높은데? 민지는 처방전의 의사 서명과 병원 도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어색했어요. 손님, 이 용량이 일반적인 용량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환자분 체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의사가 그렇게 처방한 거예요. 빨리 좀 해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는 약사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디곡신 0.5mg은 과다 용량이에요. 심장에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처방병원에 확인 전화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규정이에요. 민지가 전화기를 들자 여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다른 약국에 갈게요. 여성은 처방전을 낚아채고 급하게 약국을 나갔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빨랐어요.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수상했어요. 선배님, 방금 그 사람 이상하지 않았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 위조범일 수도 있어. CCTV 확인해봐. 민지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지는 영상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준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 누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조금 그래요. 그럼 제가 설거지 할게요. 준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캡처한 여성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준서 제약연구소 동료. 검색 결과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3년 전 연구소 단체 사진이었어요.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에 오늘 약국에 왔던 여성이 있었거든요.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약개발팀 서지혜 연구원. 민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지혜. 준서의 잠꼬대에 나왔던 그 이름이에요. 왜 그 사람이 우리 약국에 온 거지? 그것도 독성 약물 처방전을 들고. 민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서지혜는 현재 제약회사 연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해양 유래 신약 특허를 출원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상해. 그 신약은 준서 씨가 개발하던 거잖아.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한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서지혜라는 사람 아세요? 한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나? 준서 씨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이라고 들었어요. 한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좋지 않은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알 필요 없어.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아. 한 회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민지가 약국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오후 8시쯤 약국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혜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사님이 강민지 씨죠? 한준서 씨 아내. 서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준서랑 오래 알던 사이니까요. 서지혜가 약국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요즘 어때요? 여전히 그 상태로 지내나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일어난 일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연구소 화재 말이에요. 준서가 제 연구를 방해하려다 사고를 당한 거예요.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하던 신약이 있었어요. 정말 혁신적인 거였죠. 하지만 준서는 안전성 문제를 들먹이며 중단하라고 했어요. 서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연구실에서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죠. 그래서요? 준서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저는 그 기회에 신약 특허를 제 이름으로 출원했고요. 민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라뇨? 준서는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제가 활용하는 게 당연하죠. 서지혜가 민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준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더라고요.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경고하러요. 준서의 기억이 돌아오면 안 돼요.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충고예요. 임신한 몸인데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서지혜는 그 말을 남기고 약국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준서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불안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준서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서지혜야, 데이터 조작하면 안 돼. 환자들한테 위험해. 특허는 내 거야. 내가 개발한 건데. 불이야. 누가 불을 질렀어? 민지는 잠에서 깬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무서웠어요, 누나.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줄게요. 민지는 다짐했습니다. 서지혜로부터 준서와 아기를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준서의 기억을 되찾게 해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조 처방전 관련 신고하려고요. 민지는 서지혜의 사진과 CCTV 영상, 그리고 처방전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경찰의 답변을 듣고 민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지 씨 신고하신 처방전 위조 건으로 서지혜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증언이 필요한데 방문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민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준서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민지 누나 혼자 보내기 싫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조사실 근처에서 서지혜를 봤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준서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준서, 오빠? 준서는 서지혜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서지혜. 같이 연구하던. 서지혜가 다가가려 하자 경찰이 막았습니다. 접촉하지 마세요. 준서는 계속 서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혜. 야. 준서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조작했어. 서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준서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았어요. 신약 임상 데이터. 내가 위약 대조군 결과를 조작했어. 효능을 과장하려고. 민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나는 그걸 막으려고 했어. 환자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지.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경찰이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소에 불을 질렀어. 거짓말. 서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이제 다 기억났어. 준서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밤 10시. 내가 연구소 화학약품 보관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꺼냈어. 증거를 없애려고. 서지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 실험 데이터를 백업하려고. 준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 지르는 걸 봤어. 놀라서 너를 막으려고 했고 우리는 몸싸움을 했지. 아니야. 그건 내가 나를 밀쳤고 나는 실험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 그리고 기억을 잃었지. 경찰관이 서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지혜 씨, 한준서 씨의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위조 처방 점검과 함께 3년 전 방화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지혜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 그 신약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요? 준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지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위조 처방전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준서 씨의 증언을 토대로 3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정식으로 방화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서지혜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 씨, 기억이 다 돌아온 거예요? 준서는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응, 모든 걸 기억해. 미안해, 민지야. 왜 미안해요?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니, 말할 수 없었어서. 이제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민지야. 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없었으면 난 영원히 그 상태로 살았을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와 아기를 지켜줘서. 준서가 민지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 아기. 이 아이가 나를 깨웠어.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본능이 모든 걸 되찾게 해줬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한 회장님과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서야, 정말 기억이 다 돌아왔니? 네, 아버지. 모든 걸 기억해요. 한 회장님은 준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습니다. 미안했어.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사실 우리도 준서가 다시 다칠까봐 두려워서 거리를 뒀던 거야. 이해해요, 어머님. 내가 우리 준서를 지켜줬어. 우리 손자도 지켜줬고.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구나.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준서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한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복귀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요. 민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연구를 계속하려고요. 안전하고 윤리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며칠 후 약국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민지야, 그동안 미안했어. 선배님, 솔직히 말할게. 내가 재벌가에 시집 갔다고 질투했어. 그래서 심하게 대했지. 최수진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금기약을 잘못 조제한 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 남편이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었어. 고마워. 괜찮아요, 선배님. 그리고 내 남편이 실제로 천재 연구원이었다는 거 알고 부끄러웠어. 내가 편견을 가지고 대했잖아. 민지는 최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좋은 선후배로요. 그래, 고마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민지는 약국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민지야. 너 같은 훌륭한 약사 없어서 아쉽지만 행복하게 살아라. 꼭 그럴게요. 민지는 이제 집에서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는 집에서 연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민지야, 이 부분 좀 봐줄래? 그럼요. 두 사람은 함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민지의 약학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좋은 팀이네요. 그러게. 이게 우리의 첫 공동 작업이야.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 강태수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 보이셨어요. 아빠,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빚도 다 정리됐고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졌어. 아버지가 준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위, 우리 딸 정말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민지와 아기 잘 지킬게요. 고맙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 내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지는 아버지와 준서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며칠 후 준서에게 중요한 소식이 왔습니다. 민지야, 서지혜가 가로챈 특허권 되찾았어. 정말요? 응. 법원에서 특허권이 내게 있다고 판결했어.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로열티 지급하기로 했대. 정말 잘 됐어요.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해.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재단. 민지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임신 8개월이 되던 어느 날 준서가 민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제주도 갈까? 제주도요? 지금 배가 이렇게 부른데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 안정기니까. 그래도 아기 태어나면 한동안 못 갈 거야. 지금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해변을 걸으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바다 보니 어때? 좋아요. 평화로워요. 나도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아. 오히려 그리워. 준서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내 연구의 시작이었어. 해양 생물에서 신약을 찾던 그 열정. 다시 찾은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거예요? 응.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민지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아기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무슨 이야기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민지는 웃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 준서가 민지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났어. 신기하지? 뱃속에서 아기가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찼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대답하나 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민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려요. 3.5kg 건강한 남자 아기예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안녕, 아가야. 나는 내 아빠야. 아기가 준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줘서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에요. 한 회장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강태수 아버지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우리 손자 정말 이쁘네. 장하다, 우리 며느리.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준서의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재단은 젊은 연구자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준서의 연설을 듣는 민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옆에서 아기가 손뼉을 쳤어요. 아빠. 아기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 지금 아빠라고 했어요. 민지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준서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사랑해, 아들아.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구나. 어느 저녁 세 식구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민지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준서는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지야. 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행복을 알게 해줘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세 식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달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어요.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가족. 희생으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끝난 인생. 그것이 강민지와 한준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작은 생명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민지와 준서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지처럼 희생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준서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께 따뜻한 행복과 작은 기적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